그래서 이렇게 문화, 사회, 산업 전반적인 게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아지고 시민의식 전반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혹은 우리나라로 이민이 온 사람이 어떤 꿈을 꾸기에도 좋은 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꿈을 꾸는 것이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나라. 물론 이제 부익부 빈익빈 문제랄까, 그러니까 개인의 부익부 빈익빈, 그 다음에 산업의 편중, 이런 부분 때문에 기회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그 또 기회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불모지에서 생각해봐. 우리 내가 태어난 게 70년대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떤 꿈이나 포부를 가질 수 있었던 거하고 지금 우리가 꿈이나 포부를 가질 수 있는 거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 지금은 뭔가를 꿈을 갖고 열심히 그 꿈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잖아. 근데 물론 넘사벽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는. 근데 그 시대는 꿈을 꾸는 게 되게 제한적이었잖아. 왜냐하면 꿈에 닿을 수 있는 그 길이, 목표하는 바에 닿을 수 있는 그 길이 너무 멀고 너무 막연하고 멀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전반에 있어서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 그 사례들을 탐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밟아봤던 길이니까 누군가는 좀 더 밟을 수 있구나, 갈 수 있구나. 그리고 융합하고 복합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겠나.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있지. 이렇게 지금 이제 청년들 MZ라고 하지, MG라고 하는 청년들이 어떤 그런 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모티베이팅 할 수 있는, 동기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이 마련해줘야지, 마련돼야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삶의 질을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 여기서 옛날 얘기 자꾸 하면 안 돼. 옛날에는 이랬네 저랬네 이렇게 고생했네, 야 이거 하면서도 저거 하고 저거 하면서도 다른 거 또 하고서 다 그렇게 살았어. 그 얘기하면 이제 꼰대 되는 거야. 시대가 다르잖아, 시대가.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그 전 세대 혹은 그 옛날 세대의 그 어려움과 그 시대의 사람이 지금 세상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네가 편해서 그런다, 이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시대가 달라졌고 세상이 달라졌고 국가와 어떤 전반적인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의 어떤 기본 사고, 인지, 사고, 인식, 어떤 계획, 연구, 목표, 이런 것들의 그냥 기본 바탕이 이건 거야. 지금 우리의 환경인 거야. 지금 세대들은. 왜냐, 그 전에 그거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우리 그 MZ 세대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2000년 이후 출생 세대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은 지금 40대 50대가 여기가 주축이 되는 세대라고 해야 되나? 생애 주기상 그러면은
그 MZ가 지금 뭐 20대, 30대 뭐 그 정도 10대 후반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정확한 규정을 모르겠어서 정의를 대략 그 정도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세대가 결국은 우리의 다음 혹은 다다음 세대가 될 거야. 사회의 주축이 되는 우리나라의 주축이 되는. 근데 그 세대들이 어떤 좀 더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아니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그 세대가 그 세대가 주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면, 그러니까 향후 뭐 20, 30년 전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야. 단순하게 그 우리가 지금 생애주기상이나 아니면은 대략의 그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 틀 내에서, 그러면은 그 세대가 암울한 세대가 되는 거지, 그잖아. 그러면 그거는 결국 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그거 어떤 퀄리티나 아니면은 경쟁력이나 아니면 삶의 질이나 이런 거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몰라, MZ 세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야. 나도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보고 같이 만나보면 사람 나름이야. 어느 세대나 그렇죠. 그러면 대략의 경향성은 있겠지. 근데 그 경향성이라는 게 시대가 가는 흐름이라니까. 우리 지금 핸드폰 없으면 말이 돼? 우리나라 핸드폰 보급률이 뭐 100%가 넘겠지. 인구의 100%가 넘겠지. 뭐 두 세대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없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요새는 챗GPT 하잖아. 챗GPT나 뭐 제미나이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불과 3, 4년 전만 해도 나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이런 거 그런 걸 왜 써? 왜 그런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해야지 왜 그런 거에 시간을 써? 시간을 쓴다기보다도 그런 거에 자기의 생각에 그걸 의존해? 그러다가 생각에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챗GPT나 제미나이를 쓰는 게 AI 어떤 분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툴을 쓰는 게 엄청난 그 전력 소모를 가져오거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뭐 물론 그에 관련된 엄청난 뭐 반도체니 뭐니 설비 저장 장치라든지 SSD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겠지만, 그것들을 돌리기 위한 이제 전기 사용량이 엄청나다고. 그럼 전기 사용량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왜 에너지를 그렇게 고갈시키고 에너지를 낭비시키고 이런 걸로 보느냐, 아니면 이게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 산업을 또 키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반도체나,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 인프라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것들, 전기 설비, 뭐 하다못해 전력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다 그쪽으로 또 강국이잖아. 그런 쪽 산업이 또 강국이잖아. 그러고 또 하나는 전력 소모가 많아지는 거가 궁극적으로 지구에 있는 제한된 자원을 소모시키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재생에너지나 아니면은 그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 좀 더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촉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뭐 화석연료 혹은 뭐 우라늄 혹은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에너지 친화적인 에너지의 그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의 그 활용도를 생산성 활용도, 그러니까
기존에 옛날에 1kW라 그러면은 그 1kW를 생산해내기 위한 기술의 개발, 개선, 그리고 그 1kW로, 동일한 1kW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단순하게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더 에너지를 덜 쓰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다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게 되거든. 또 그러니까 이건 너무 범위가 크고 주제가 길어지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양면이 있고 이런 측면에도 있고 저런 측면에도 있어.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은 있잖아. 그 흐름을 꺾을 수는 없어. 우리가 뭐 어떤 독재국가 아니면은 뭐 굉장히 뭐 독특한 어떤 고립된 국가가 되지 않는 한은 흐름을 바꿀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또 기술적인 진보를 통해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긴 한데, 결국은 글로 간다는 거야.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대세의 흐름이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거 쓰는 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은 되게 긍정적이고 적극 권장하거든, 주위에. 우리 애들한테도 권장해. 애들한테도 애들아, 이거 궁금한 거 있을 때 이걸 한번 물어봐. 그리고 물어볼 때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잖아. 사람 간에 대화를 할 때 아와 어가 다르듯이 질문도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렇지.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그러니까 요구하는 어떤 필요로 하는 거를 잘 질문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일단 그걸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고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해야 되니까, 좋은 질문을 해가는 과정에서 고민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게 생각이나 고민을 촉진하는 그 지식, 그 어떤 머리, 두뇌 활동과 지혜의 성장과 그 다음에 사고의 성장, 그것들이 그 결과값에 좀 더 의존하고 자기 판단을 그쪽에다 더 마음을 두고 이런 거가 가져오는 부작용보다 나는 훨씬 그 효용이 크다고 생각해. 일로 와! 그래서 지금 뭐 대기업에서도 다 권장하잖아. 프로토콜 만들어가지고 이거 사용해서 쓰라고. 다만 거기에서 질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답을 하나의 답의 하나로 생각을, 그러니까 옵션의 하나로 생각을 해야지, 그게 정답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고 나서 이 답이 주는, AI가 주는 답의 하나를 선택을 할지, 아니면 내 생각에 AI 답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내 생각을 새로 만들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 쓰다 보면 그렇게 또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겠지. 이용해 먹는다고 해야 되나?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고, 그래서 뭐 그렇고, 근데 또 얘기가 또 일로 왔네. 어쨌건 청년들 MZ세대가 주력 세대로 이제 도약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좀 포기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야. 왜냐면 아까 얘기한 어떤 그런 우리 MZ 세대들이, 내가 MZ를
MZ 이전의 세대들과 기성세대들과 구분짓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저 MZ들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지금의 어떤 주력 세대가 되어갈 그 세대들의 어떤 그거를 그룹핑을 얘기를 하는 차원인 거야. 그래서 그게 결국은 좀 더 나은 의식주, 그 다음에 삶의 질, 그리고 적당한 휴식과 여유, 출산 육아, 결혼하고 나서 출산 육아니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결론은 이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어떤 세대와 사회가 된다는 의미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 재원이 필요하거든. 근데 재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재원은 기성세대가 다 갖고 있잖아. 나도 기성세대야. 기성세대가 다 갖고 있잖아. 옛날에 뭐 부동산 해가지고, 부동산 하는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시대에서는 그게 맞는 거였으니까, 현명한 거였지,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부동산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아니면 열심히 일했고, 부동산 투자한 것도 자기가 열심히 일한 종자를 넣어서 투자를 한 거니까, 또 열심히 일한 결과지. 아예 이제 처음부터 다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그거는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어떤 그 대화를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 어느 세상에나 어느 국가에나 어느 사회에나 잘 타고나는 사람들은 있는 거고. 근데 이 한반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자체가 지금은 그 자체로 잘 태어난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 100여 개 이상의 우리 전 세계 국가 뭐 220여 개가 있나? 224개 모르겠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는 지금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국가들이고, 그렇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 동남아 일부 국가들, 그리고 뭐 남아메리카의 좀 국가들 해가지고 먹는 거 자체가 해결 안 되는, 먹는 게 안 되는데 뭐 옷이나 집은 오죽하겠어? 그냥.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는 물론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상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의식주가 기본이고, 주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 다음 단계로 삶의 질에 관련되는 부분을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국가에서, 나라에서 우리 사회보장 시스템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다고 하지만, 뭐 못 먹고 못 입고 살게는 안 만들어. 최악의 경우 정말 살 집이 없으면 임시거처라도 어떻게, 아니면 보호소라도 들어갈 수 있지. 뭘 먹고 뭘 입고 어디에 사느냐를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성세대가 재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재원을 결국은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겠지. 몰라, 지금도 아직도 많이 늘어나야 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이 정도로 계속, 지금 높은 수준이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계속 갈지 모르겠어, 그거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꼭 굳이 세금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라고 하면은, 산업이라 그러면 산업에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젊은 세대에게 꿈을 주는 거지. 왜냐하면 더 나은 산업에서, 더 비교 우위, 포지션이 좋은 산업에서 우리 젊은 MZ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거는 전 세계로 놓고서 얘기를 하면은 비교 우위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 경험을 쌓는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아까 부익부 빈익빈 얘기했지만 개인들도 그렇잖아. 봐봐, 자영업자들 봐봐. 지금 코로나 이후로
잘 되는 가게들은 더 잘 되고 아닌 데들은 문 닫고. 시내에 나가봐, 문 닫는 집 막 1층 상가들도 많아. 문 닫는 1층 상가들도. 뭐 별난 얘기가 아니지, 별스러운 얘기가 아니지. 그리고 그렇듯이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거든. 봐봐, 이 뭐 구조조정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구조적인 조정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뭐 경제 논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뭐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기업도 있잖아. 물론 새로운 산업이 생기는 영역에서는 새로 많이 생기지. 예를 들어 뭐 AI, 로봇 뭐 이런 데서 이제 새로운 또 기회들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부분. 근데 이제 기존 산업 영역에서는 이제 큰 데들은 계속 커지고 혹은 유지하고 작은 데들은 도태된다고. 전자제품 메이커들 예를 들어 그리고 자동차 메이커들 아니 그냥 너무 뻔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현금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 현금을 다 뭐 나눠주고 임금으로 주고 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투자 지원 필요하고 더 나은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 조정 캐시플로우 필요하고 하지. 근데 좀 더 괜찮아.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른 거 뭐 30년을 놓고 얘기하건 20년을 놓고 하건 10년을 놓고 얘기하던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 임금은 이제 그 상승률이 훨씬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뭐 그럼 너는 뭔데? 그럼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 조금씩 개선하고 있어. 할 말은 없어. 근데 이제 생각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지. 어떤 기업은 더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기업은 좀 더 작은 폭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기업들도 잘하고 있지. 임금도 사실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 임금이 뭐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원가 경쟁력이 어떨까 저떨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미국 가보면 그래. 미국 가보면 미국,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데 가보면 소득 그 GDP가 많이 늘었는데 는 거보다도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니 얼마 전에 그 LA의 인앤아웃에서 햄버거 맛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진 않더라. 뭐 맛이 없진 않은데 그렇게 맛있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거보다 맛있는데 우리나라에 뭐 내가 여기 광명의 소화동 일직동인가 소화동인가 그쪽에 첩이핀 건가 뭐 이거 있거든. 수제맥 그 버거긴 한데 점심에 10,000원인가 11,000원인가 이 세트로 먹을 수 있어. 정말 맛있어. 뭐 인앤아웃, 쉑쉑 다 저리 가라야. 근데 인앤아웃이 햄버거 세트를 먹었는데 11점 몇 불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15,000-16,000원 하는 건데 그게 싸게 느껴지더라고. 뭐 이렇게 싸지 했거든. 왜냐면 미국에서 식사 한번 그냥 간단히 점심 먹을래도 20-30불은 그냥 들어가고 그래서 팁도 엄청 줘야 되잖아. 재밌는 나라야. 뭐 스타벅스나 그 버거킹이나 뭐 이런 데 가도 팁을 요구해요. 기본이야. 팁이 기본이야. 팁의 과잉화. 또 얘기가 또 벗어났어. 근데 그게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서 그런 것 같아. 달러 엄청 계속 찍어내니까 경기 위기 시점에 계속 부양을 하기 위해서 달러를 찍어내니까 이제 계속 인플레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물론 이제 수요 증가에 의한 인플레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구조적인 어떤 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것도 있고, 임금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야. 임금 뭐 여러 가지 원가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 얘기하다가 또 일로 왔어. 그리고 또 어떤 기업 집단이나 아니면은 어떤 큰 부를 가진 사람들, 정말 넘사벽인 그런 사람들의 어떤 물론 자기 후계 구도나 뭐 자손들 생각해야지 당연히. 우리 본능이잖아. 우리 그 어떤 유전자잖아. 종족권 뭐 그리고 그 자손들을 또 그거 하는 거는. 근데 그거를 충분히 하고도 넘치는 넘사벽 기업이나 이제 개인들도 많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걸 뭐 강제하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세상을 다 어느 정도 했을 때, 살았을 때 이제 사회에 좀 큰 폭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 또 인센티브도 필요해. 유도체키도.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상속세나 아니면 뭐 양도세, 증여세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든지, 그러면 더 촉진되지 않겠어? 뭐 이유가 있겠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뭐 복잡한 메커니즘의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것들을 당장 실현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재원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니 우리가 잘 살고 지금 좋은 세대, 뭐 세계 5대 강국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한 시대에 사는데, 나중에 20년 지내서 이제 MZ 세대들이 이제 주축 세대가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세대가 우울해, 다들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집에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뭐 그러면은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 재미가 없잖아. 우울해지잖아. 그리고 그건 우리 자손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자손들의 자손들은 우리의 번성함과 우리의 좀 더 부강? 내가 자꾸 강하다, 뭐 이렇게 성장 뭐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내가 뭐 그런 거 위주의 사람은 아니야. 그런 거를 막 최고 가치에 두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사실 나는 자랑스러워. 자긍심이 있어. 내가 한 역할은 뭐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자랑스러워. 그래서 그렇고, 오늘 원래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이